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과의 고통스러운 만남.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가 위대한 루트비 판 베토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루트비 판 베토벤의 이야기 중 유년 시절과 이제 막 음악가로 성공하기 시작하는 베토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제가 많은 작곡가들 중 랜선 클래식 첫 시간에 왜 베토벤을 소개하느냐? 여러분, 2020년 올해는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이 마법 같은 음악을 만든 음악가 악성 베토벤. 제가 악성이라고 하니까 어머, 성격이 괴팍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악성은요, 한자로 해석을 해보면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고를 지칭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왕 이렇게 우리가 우두머리를 지칭을 한다면 베토벤은 바로 음악의 신이라는 뜻이죠. 왜 베토벤은 음악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베토벤의 신상 한번 털어볼까요? 베토벤 이렇게 생겼습니다. 1770년 12월 16일생으로 57년을 살았죠. 키는 약 163cm 정도의 몸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큰 대두였고 늘 다부진 체격에 진지하고 당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면 예술에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술의 도시 파리와 음악의 도시 비엔나죠. 특히 서양 음악은 비엔나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니까요. 사실 저는 17년 마지막 연말을 이곳 비엔나에서 보냈었는데요. 비엔나 사람들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음악 도시였습니다. 왜냐면 12월 연말에요,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모두 왈츠를 춥니다. 진짜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도시 비엔나예요. 베토벤은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라인강 연안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인으로 알려져 있죠. 베토벤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훌륭한 베이스 음성을 가진 훈련된 음악가로서요, 1733년 본 선제후에 궁정 가수로 발탁이 되어서 궁정 악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음악도 잘하셨지만 또 와인 제조 또한 장인처럼 잘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부유한 집안으로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와인은 잘 만들고 돈을 잘 벌기는 했지만 집안의 술 제거 조사를 잘 못했나 봐요. 왜냐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집에 있는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 막델라나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난폭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울고 있는 소년에게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셨던 자상한 어머니였죠. 베토벤은 늘 힘들 때마다 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정말 훌륭하고 자상한 분이셨고 내 최고의 친구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베토벤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베토벤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로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듯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았었고 이런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되었죠. 어려운 생활로 늘 유년 시절은 불핍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토벤의 음악적 천재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누가?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리고 베토벤의 아버지는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희망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나 얼마 안 된 꼬마 베토벤이었어요. 그때 베토벤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베토벤이 막 태어났던 1770년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볼프강 모차르트는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듭했었고요. 이런 성공의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차르트는 BTS라고나 할까요? 이때 베토벤의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만들기 위해 다락방에 가뒀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하루 종일 갇힌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건반을 두드려야만 했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피아노를 도끼로 부셔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 베토벤은 아버지의 학대와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9살밖에 안 됐었다고 하죠.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잔혹하고 거칠게 다루면서 음악적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요, 이런 베토벤을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난 아이,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로 기억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하게 한 후에는요, 벌어온 돈을 모두 뺏어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린 베토벤은 정말 이런 학대를 어찌 견뎌냈을까요? 제가 작년에 대학로에서 재미있게 본 베토벤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루드윅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잠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에서요, 앙코르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장이지만 몰입도 있는 진짜 멋진 공연이기도 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베토벤은 정말 힘든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거의 아버지처럼 키우면서 살다시피 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이때 베토벤은요, 매일 술로 자식들을 괴롭히는 아버지를 피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어린 베토벤은 아버지의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지켜냅니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이던 베토벤은요, 그의 스승인 네페의 권위로 베토벤의 음악의 도시였던 빈으로 떠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위해서였죠. 그의 나이는 이때가 바로 17살이었어요. 그럼 이때 어디서 배웠냐? 스승 네페가 모차르트한테 보냈고요. 한 달 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단한 삶, 가장 이해해주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베토벤은 음악의 거장 모차르트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고향 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베토벤은 좌절하지 않았고 이런 어려움과 자신의 불행을 작업으로 승화하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작곡 의뢰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92년 11월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정착을 하면서 성공한 음악가로서의 한 걸음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수들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더 성숙한 시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음악가 누구에게 작곡을 배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무려 교향곡을요 105곡이나 작곡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차르트 영화의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의 라이벌로 나오는 살리에르에게도 음악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배우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하이든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5년 베토벤은 피아노 3중주곡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데뷔를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바로 피아노 3중주 1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었던 곡은요, 사실 베토벤스럽다라고는 할 수 없는 곡입니다. 아직은 하이든의 곡 같기도 하고 모차르트의 곡처럼 경쾌함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되죠. 그리고 베토벤은요 1800년 4월 음악의 도시 빈 궁정악장에서 대망의 교향곡 1번을 공개적으로 초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귀족이 즐기는 소비 문화에서 귀족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 연주회를 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진심으로 음악을 시민의 사회로 끌어들이고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19년 여름에 이곳 비엔나에 2번째 여행을 갔었는데요. 여러분, 비엔나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절대 7월에는요 피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럽이 바캉스 시즌이라서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멋진 공연은 볼 수 없는 그런 시즌이에요. 제가 17년 겨울 비엔나에는 온통 음악의 도시의 축제 분위기였다면 여름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광 시즌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음악의 대중화를 앞장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활발한 음악가로서의 성장을 하는 이 시기에 베토벤만 생각나는 명곡이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 음악가로서는 뭔가 베토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명곡은요, 후대의 팝 가수가 베토벤의 곡을 샘플링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 베토벤의 곡을 어떻게 샘플링했는지 원곡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이때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들 때쯤 행복하게 성공을 꿈꾼 청년에게 하늘은 시샘을 한 걸까요? 바로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01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 베토벤의 나이는 31살이 되죠. 그러나 베토벤의 성격으로 미뤄 짐작해보면 베토벤은 자신의 기병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뒀을 겁니다. 그러나 기병은 날로 심해졌고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베토벤은 수없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피아노 3중주 7번을 연주할 당시에 에피소드는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안타깝게도 만드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피아노 3중주 7번 중 3악장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곡은 피아노의 리듬을 이어가면서 서정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베토벤은 자신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점점 더 세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정적인 분위기에 피아노 3중주라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개의 악기가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점점 더 세게 쳤다? 이때 사람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베토벤의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이때 친구였던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악령이 내 인생의 바퀴에 잔인한 창을 던졌다네. 귀에서는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웅웅거리거나 징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지. 하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사교 모임엔 나갈 수가 없었어. 사람들에게 나는 귀가 먹었어요 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직업이 다른 직업이라면 모를까 말이지. 이건 정말 끔찍한 인생이야.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의 중심지였던 비엔나를 떠나 비엔나 인근 도시였던 하일리켄슈타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언제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과연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음악은 잘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베토벤은 어떻게 청각을 잃고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지 다음 시간은 베토벤의 중기 시절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운명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한 랜선 클래스. 영상 보시고 힘들고 지친 분들께 베토벤의 음악이 위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꾹꾹꾹꾹 띠릭띠릭 좋아요.